자, 이제 단원이 훌쩍 넘어가서 구단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단원 중에 첫 번째 중단원인 전기에너지의 생산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건데, 이 단원은 그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발전소에서부터 가정에까지 전기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가 생산되는 원리에 해당이 되는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전자기 유도하고 관련된 법칙이 전자기 유도 법칙 혹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고요. 우리는 그 패러데이 법칙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 패러데이 법칙과 관련하여 그 유도 전류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는 방법 정도. 결국에는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수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이제 그 정성적으로 이게 그 유도 전류의 방향하고 크기 정도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을 정도를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20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물리학 교수 웨르스테드는 우연한 실험 과정에서 전류에 의해 자침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실험은 그동안 별개의 현상으로 취급되어 오던 전기와 자기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또한 프랑스 물리학자 앙페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수학적으로 전개하였다. 1831년 영국 과학자 패러데이는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았다. 전류가 자석을 움직이게 하는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면 자기장도 전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패러데이는 코일과 자석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던 중 코일 근처에 있던 자석을 움직여 처음으로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였다. 그리고 자석을 가만히 두고 코일을 움직여도 같은 결과를 보게 되었다. 이를 통해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 속을 지나는 자기력선 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이 전류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코일과 자석이 상대적으로 운동하면 전류가 발생하고 속력이 빠를수록 전류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 하고 이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한다. 네. 잘 봤습니까? 자, 이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하기에 앞서 그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 해주면 전류주위에는 뭐가 생기냐면 전류를 보통 I라고 표현을 하죠. 자기장이 생깁니다. 요거를 뭐 앙페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중학교 때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선 전류 주변, 원형 전류 주변, 그리고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불리죠. 코일 주변의 자기장에 대해서 배우죠. 근데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이제 요거를 거꾸로 생각을 한 사람이 그 패러데이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가장 존경했던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패러데이가.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에서도 맨 첫 페이지에 나온 얘기가 그 패러데이 법칙이부터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패러데이가 생각한 것은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면 자기장도 전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패러데이 법칙 혹은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요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짧게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좀 잘 알아야지 그 유도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주의 자기장 얘기부터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복습입니다. 복습. 그래서 짧게 좀 빨리 할게요. 원래는 그 중학교 때는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했었던 내용일 텐데 간단하게 한 몇 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전류가 있습니다.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전류가 이제 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 요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은 초등학교 때 아마 배우고요. 중학교 때는 이제 전류 주위의 자기장을 배울 텐데 이때 그 자기장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으로 그 오른손을 이용했죠. 오른손을 이 전류의 오른손의 엄지를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나머지 이제 오른손의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 있죠. 이게 그 전류 주위의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 면에서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되고요. 요 도선의 수직으로 앞쪽 방향이죠. 여기서는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자기장 방향이. 그리고 요 면에서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요 도선 건너편 수직 건너편 쪽은 왼쪽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요 주변의 자기장 방향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가까울수록 커요. 자기장이 멀수록 약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 배웠냐면은 직선 전류 말고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배웠습니다. 요 손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제가 좀 입체적으로 그릴게요. 입체적으로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경우, 그러니까 이쪽이 뒤편이고 이쪽이 앞쪽입니다. 앞쪽이면 이때는 요 전류들을 전부 다 직선 전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면은 나머지 오른손의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거든요. 그 주변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특히 있는 부분이 원형 도선 중심이에요. 그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만 구할 것 같으면 오른손의 네 손가락 있죠. 네 손가락. 요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았을 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그 원형 전류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오른손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 엄지의 방향이 자기장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배운 게 그 원형 전류를 원형 도선을 여러 개 합쳐놓은 감아놓은 솔레노이드 있죠. 이거는 이제 보조선으로 그린 거고 이렇게 감겨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감겨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경우 생각해 보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런 원형 전류가 여러 개 겹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각각의 원형 도선에서 흐르는 원형 전류의 방향이 요 방향이죠. 요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요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 보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 있죠.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원형 도선 중심, 즉 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이제 요 방향이 되는 거죠. 자기장 방향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코일 내부에서. 근데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 전자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막대 자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막대 자석이라고 하면 막대 자석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왼쪽이 N극일까요? 오른쪽이 N극일까요? 왼쪽이 N극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이 N극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왼쪽이 맞습니다. 일단은. 근데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할까요? 요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막대 자석을 잠깐 먼저 얘기를 하면요.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력선을 그리는 규칙이 있어요. 자기력선은 그 자기장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인데 패러데이가 즐겨 썼던 방법이에요. 자기력선을 그리는 원칙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은 자기장 방향이 왼쪽이고요. 이쪽도 자기장 방향이 왼쪽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자기력선을 제대로 그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력선을 그리는 규칙 중에 하나가 또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끊어진 거잖아. 요 부분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그리려면 쭉 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쭉 이어주다 보면 요 안쪽은 바깥쪽을 생각하면은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요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향합니다. 예. 그럼 이게 좀 약간 규칙이 뭐 일관성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폐곡선의 방향은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점이 3개가 필요합니다. 폐곡선의 방향이요 N극에서 S극 방향은 요 방향도 있지만 요 방향도 있잖아요. 예. 이게 A점이고 이게 B점이라고 하면 A에서 B가 이 방향도 있지만 A에서 B가 이 방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N극, S극 두 개의 극으로 그 자기장의 방향, 자기력선의 방향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좀 불완전한 방법인 거죠. 근데 이제 규칙은 이렇습니다. 바깥쪽은 N극에서 S극, 안쪽은 거꾸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볼 때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내부에서는 거꾸로 S에서 N을 향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요. 여기서 자기장 방향이 안쪽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왼쪽이잖아요. 그럼 안쪽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S에서 N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쪽에서의 자기장 방향에서 이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 쪽이 N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가 돼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향하면 안쪽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왼쪽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이렇게 전류의 방향대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감잖아요. 감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쪽이 N극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걸 여러분이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오늘 하는 그 전자기 유도를 설명할 때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일단은 잘 안다라는 그 잘못된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단 사전 준비가 지금 많은데요. 또 이 전자기 유도를 설명하려면요, 그 자속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엄밀하게 정확한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자속이라는 개념은 그 교과서에는 지금 없습니다. 교과서에는 없는데 교과서에는 자속이라는 개념 없이 전자기 유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교과서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 조금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전자기 유도를 설명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엄밀성을 위해서 자속이라는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속 자체를 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는 없지만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알고 있어야지 전자기 유도 현상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속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할게요. 조금 어렵지만 이 자속은 일단 명칭이 줄임말인데요. 자기력 손속을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마다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자기력 손속이라고 한 데도 있고 이 력자를 빼고 줄여서 자기선속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더 줄여가지고 자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 단어들은 여기서 속은요 그 다발이라는 뜻입니다. 다발 꽃다발 할 때 다발 있죠. 그래서 이 자기력선 속은 결국에 자기력선 다발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호는 이제 그리스어로 파이를 이렇게 쓰고요. 이거 대문자 파이입니다. 대문자 파이. 그 파이가 이 파이예요. 그 파이랑 그 파이는 좀 다를 거예요. 이 파이는 뭔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의미는 통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에요 일단. 근데 이게 그냥 자기장이 아니고 이게 그냥 면적이 아니고 다 의미가 있는 자기장과 면적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얘기를 해줄게요. 뭐 우스갯소리로 부산은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속은 부산은행이다. 예. 희한하게 근데 이런 것들이 기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만 기억하고 B가 뭔지 S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인데 일단 정확한 건 이렇습니다. 이 자기장은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자속을 배우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 줄게요. 최종적으로 전자기 유도라는 것은 뭐냐면
요 자속이라고 정의되는 요 물리량이 변화하면 도선고리에 혹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도선고리에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선고리밖에 없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요 도선골 코일이 닫혀 있는 형태여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이거나 직사각형이거나 뭐 정사각형이거나 아니면 그냥 꾸불꾸불한 곡선이라도 닫혀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쭉 연속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끊어져 있으면은 전류 자체가 흐를 수가 없어요. 전원장치를 연결해도 끊어진 도선에는 전류가 안 흐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닫혀 있는 고리여야 되고, 요 S는 뭐냐면 그 닫혀 있는 형태의 코일의 면적인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부분만 면적을 곱해야 됩니다. 그 면적. 예, 다 통과하면 다 곱하면 돼요. 다 안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만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절반만 통과하면 도선고리 내 면적 중에 그 절반만 S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요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통과하는 경우만 대충 봅니다. 1학년 과학에서는. 근데 이제 그래도 알아두십시오. 뭐 나중에 여러분 뭐 전자기 유도는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엄밀하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요 자기장은 뭐냐면 도선고리가 이제 이루는 면이 있을 거 아니야. 이루는 면에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 성분이에요. 그럼 만약에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면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근데 비스듬하게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비스듬하게 통과하는 것을 수직 방향 성분과 수평 방향, 나란한 방향 성분을 나눠가지고 수직 방향 성분만 곱한 게 자속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이제 자기력 선속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은 이해가 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가장 간단한 뭐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원형도선이 있고요. 원형도선의 자기장이 그냥 5선도선 내를 전부 다 통과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수직으로, 그것도 그냥 수직으로 통과하고, 이게 자기력선이거든요. 그럼 자기력선의 요 간격 밀도가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자기장의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딱 수직으로 정확하게 위쪽 방향이고, 이 도선고리를 정확하게 다 통과하고요. 그러면 이때 이 자기선속은 얼마가 되느냐? 이때 자기선속은 그냥 자기장 곱하기 면적하면 자기선속입니다. 이게 좀 수직으로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요게 자기력 선속, 자기선속, 자속이라는 분리량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딴 게 아니고 요게 변화하면 전류가 흘러요. 여기에 지금 전원장치도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도 전류가 흘러요. 요게 이제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얘의 세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바뀌면 전류가 흘러요. 그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딱 제가 그린 요 부분만 자기장이 있다라고 쳐요. 그러니까 얘가 도선고리가 움직여요. 움직여서 빠져나가잖아. 이렇게 빠져나가면 지금은 모든 영역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데 빠져나가면 일부만 자기장이 통과하잖아요. 그럼 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또 흘러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인데, 발전기는 그럼 어떤 거냐? 발전기는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요 도선고리 코일을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켜서 얘가 요렇게 회전을 했다라고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니면 얘가 요렇게 회전을 했다라고 상상을 하든지,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 텐데요. 근데 회전을 한 그림을 그릴 텐데 도선고리를 기울이면은 좀 보기가 어려워서 이 도선고리는 그대로 두고 자기장이 비스듬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도선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장이 이번에는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장이, 그럼 이제 얘가 수직 방향이 아니니까 그대로 곱해준 게 자속이 아니에요. 자기장의 크기는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방향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수직 방향 성분을 구해야 되는데 그 수직 방향 성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대략적인 거는 좀 알아두시죠. 그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그 수직 방향 성분이잖아요. 그러면 요 화살표의 꼬랑지 있죠. 꼬랑지를 원점으로 해서 우리가 분해하고 싶은 방향으로 축을 하나 길게 그리고요. 축을. 그다음에 분해하고 싶은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축을 길게 이렇게 그립니다. 요 꼬랑지가 원점이 되게끔. 그다음에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요. 축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이 빛을 비춰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러면 요렇게 비추면은 그림자가 요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빛을 비추면은 그림자가 요렇게 생깁니다. 그럼 이때 얘가 자기장 중에서 이제 수직 방향 성분이 되고 면의 수직하잖아요. 요게 이제 자기장 중에서 면의 나란한 방향 성분이 됩니다. 그럼 이때 자기선속은 뭐냐? 얘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 면적에다가. 예, 그게 자기선속입니다. 그러면 얘가 완전히 수직으로 세워져 있을 때에 비해서는 요 수직 성분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진 거죠. 그래서 얘가 회전을 해도 이 자기선속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고리에 뭐가 생기겠어?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전류가. 됐습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나중에 여러분 벡터를 배우게 되면 요 빨간색 두 화살표 있죠? 요게 초록색 화살표를 분해한 거잖아. 그럼 벡터적으로 요 화살표하고 요 화살표를 더하면 초록색 화살표가 돼요. 예, 요게 이제 벡터의 더하기예요. 벡터적으로요? 예, 벡터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화살표를 이어 붙이는 과정이거든.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화살표가 요렇게 되었다가 요렇게 이어지죠. 힘의 합력 같이. 예, 그러면 그 힘의 합력과 비슷한 거죠. 예, 힘도 벡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데 여러분은 이걸 분해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요 크기를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없는데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크기가 그대로인 채로 기울어지면은 수직 방향 성분이 줄어든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얼추 은연중에 제가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속이 변하면 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저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거 다 같은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기 유도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한 건데 두 줄은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제가 요약을 한 거고요. 요 초록색 박스 안에 들어갈 거는 뭐냐면 이제 자속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좀 더 엄밀하고 정확한 전자기 유도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셋 다 여러분이 비교해서 뭐 같이 똑같은 결국의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일 내부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무엇이 변할 때 코일에 무엇이 유도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요 첫 번째 무엇은 뭐가 되겠습니까? 코일 내부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코일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 자,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이기 때문에 그냥 B라고 안 적고 B에다가 수직이라는 요 표시를 붙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기장을 B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전류주의 자기장을 나타내는 법칙인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하고 사바르는 이제 그 과학자 이름이거든요. 그걸 연구한.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앞에 B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기장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코일 내부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이때 전류가 유도된다는 건 결국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때 유도되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하면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할 때 역시 코일에 전류가 유도됩니다. 이 현상을 이제 전자기 유도라고 그러는데, 근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코일은 안 변하잖아요. 코일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크기가. 그러니까 코일의 면적은 그대로죠. 근데 거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예를 들어 증가한다 라고 하면 자기력선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자기력선의 밀도가 커지는 거죠. 그 말은 결국에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더 간단하게 하면 자기장의 세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요건 진짜 몰라도 됩니다. 참고로 몰라도 되는 걸 괜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요 자기장 있죠, 자기장. 요 자기장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자속 밀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기력 선속 밀도.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얼마나 촘촘하냐 라 이렇게 표현을, 그런 의미로 자기장을 다른 말로 자속 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대학교에 가면 교재에 자기장이라는 표현 대신에 자속 밀도라는 표현을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 자기력선의 밀도예요. 어려워 보이지만 자기력선이 얼마나 촘촘하냐 이겁니다. 방금 그 용어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너무 많은 걸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요, 사실 지금 자속 중에서 뭐만 얘기하고 있냐면 코일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만 결국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가 변할 때도 유도전류가 생겨요. 그게 이제 단지 안 나온다 뿐이지, 지금 1학년 교과서에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정의는 알아두고 갑시다. 하지만 이게 좀 더 완벽한 전자기 유도 법칙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자속이 변하면 자속은 부산은행이라 그랬죠. BS. 자속이 변하면 뭐가 생긴다?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유도라는 말을 붙여줄까요? 전류가 유도된다, 혹은 유도전류가 생긴다, 혹은 전류가 생긴다,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B 옆에 그거 수직 표시 안 해도 돼요? 표시할까요? 합시다. 좀 더 이쁘게 적을까? 중요하니까. B QS. B 수직 S. 수직 S. 참고로 자속을 왜 이게 파이라는 기호를 썼는지 뭐 책에서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 추측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 꽃다발을 연상해 보면요, 여기 자기력선이 있고 이게 이렇게 얘를 이렇게 묶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요게 이제 원형도선이고, 원형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라고 생각하면 요게 이제 자기력선 다발, 약간 이런 느낌의 모양이어서 이 기호를 쓰지 않았나 뭐 추측하는데 그럴 듯하죠. 그래서 뭐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기력선 속 자속, 자기력선 다발. 결국에 전자기유도는요, 자속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사실 끝이에요. 얘가 변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속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얘가 변하는 상황이면 그 도선고리에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언제 유도전류가 흐르는지만 알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유도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그리고 세기가 어떨 때 세게 흐를지,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는 식이 패러데이 법칙인 거고, 우리는 이제 유도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유도전류의 크기가 언제 더 센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도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요게 어째 보면 이제 요 페이지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향을 구하는 거. 확률은 50%입니다.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니까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그런 건데,
난이도는 좀 어려워요. 있어요.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정리를 먼저 내리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기장의 수직 성분, 도선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직 성분 이 변해야지 유도 전류가 생기잖아요. 근데 요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 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 했었죠. 요것도 어느 정도는 했을 거예요. 네. 자기장의 수직 성분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자기장을 여러분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도선고리가 있고 거기에 자석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고리에 전류가 생기잖아요. 이때 그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있죠. 그러니까 그 자기장은 원래 있던 자기장이에요. 원래 있던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 전류가 생기거든요. 근데 유도 전류도 전류잖아요. 이때 전류 주에는 또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죠. 그러니까 유도 전류에서 또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있고 원래 있던 자기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원래 있던 자기장이 있고 그 원래 있던 자기장이 변해서 생기는 유도 전류에 의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이 또 있는 거예요. 요 두 자기장의 방향을 가지고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합니다. 근데 이때 규칙은 이거예요. 규칙은 적어놨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이때 원래 이 자기장 원래 있던 자기장입니다. 예. 그러면 원래 있던 자기장의 세기가 커져서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 있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거를 방해해야 되잖아요. 그럼 새롭게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새로운 자기장은 증가하는 그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증가하는 거를 조금 덜 증가하게끔 이렇게 방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원래 있던 자기장이 감소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경우, 원래 있던 자기장이 감소하면 감소하는 변화를 이제 자연은 싫어하는 거예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 감소하는 자기장을 최대한 상쇄시키려면 원래 있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줄어드는 게 좀 덜 줄어듭니다. 물론 그 유도 전류에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은 원래 자기장에 비하면 매우 작습니다. 그 크기가 여기가 작아서 그게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이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방향만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 근데 여러분이 배우는 건 자기장만 볼 겁니다. 아마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증가하는 경우, 수직 성분이 감소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보게 될 텐데 변화는 뭐 증가 감소밖에 없죠. 네, 증가 감소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는 그 유도 전류를 만들게 되는 원래 있던 자기장 있죠. 원래 있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반대여야 됩니다. 그러면 증가하는 것을 좀 덜 증가하게끔 이렇게 방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감소해서 도선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직 성분, 원래 있던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감소해서 자속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원래 있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같아서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좀 덜 줄어들게끔 이렇게 방해를 이렇게 합니다. 그 변하는 걸 방해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유도 전류를 구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은 따로 렌츠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명칭을 몰라도 됩니다. 교과서에 안 나오더라고. 이렇게 하고 그 대체로 여러분이 그 물리를 보면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라는 게 좀 일맥상통하게 좀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관성이죠. 예, 관성. 관성을 보면 자신의 운동 상태,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볼 수 있죠. 변화시키려면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자연은 최대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의 경향이 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자기 유도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하면 얘가 그 코일이죠. 솔레노이드라고 불리는 코일이고 여기 이제 검유계랑 연결되어 있고 보면은 닫혀 있죠.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닫혀 있는 형태니까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검유계인데 보통 G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로 쳐져 있으면 이 검유계입니다. 이 검유계. 이거는 뭐 전류계예요. 근데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하는 계기다 이렇게 보면. 얘가 유도 전류가 별로 세지 않거든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에서 나오는 유도 전류는 별로 세지 않아서 좀 정밀한 전류계로 해요. 그게 검유계다 이렇게. 좀 정밀하다기보다는 좀 더 민감한 작은 전류에도 반응하는 이런 전류계를 따로 검유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의 바늘이 움직이는 걸로부터 이 회로의 전류가 흐르는지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알 수 있어요. 눈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이 전원 장치가 없으니까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근데 얘가 다가오면 이제 변화가 생기죠. 다가오면 얘가 자기력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아래쪽은 자기장이 아랫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이 요 아랫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이제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입니다. 근데 얘가 가까이 오면은 이게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자석이 가까이 오니까.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있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여야 되죠. 그래서 제가 까만색은 유도 전류에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른손을 이제 새롭게 생기는 유도 전류에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를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겠지. 그지?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됩니다. 맞나? 그래서 이게 자석이 가까이 오거나 혹은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가까이 가도 돼요. 코일이 가까이 가도 요 아래쪽으로의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라는 건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어떻게든 자석하고 코일이 누가 움직이든지 간에 서로 가까워지면 이 안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니까 원래 있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반대를 봅시다. 자석이 멀어지거나 혹은 코일이 멀어지거나 할 때 그러면 이제 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역시 지금 아랫방향이죠. 아랫방향인데 얘가 멀어지거나 혹은 얘가 멀어지면 얘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럼 자석이 줄어드는 거잖아. 자석이. 그럼 자석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원래 있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되지. 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얘를 뒤집어야 되지. 요 아래쪽 방향이 이제 자기장 방향이 되니까 나머지 오른손에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으로 감아 보면 유도 전류가 요딴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방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그 오리지널 방식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했고 야매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결국에는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가 자석이 되잖아. 근데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라는 그 맥락으로 보면 얘가 자석이 되어서 인력이나 청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밀당으로 구합니다. 밀당. 가까워지면 밀어내려고 그러고요. 멀어지면 당기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지금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밀어내야 되지. 그럼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 돼야 되니까 N극 쪽으로 엄지를 향하면 되죠.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이게 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멀어지는 경우에는 N극이 지금 멀어지고 있잖아. 그럼 잡아당겨야 되지. 그럼 위쪽이 S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른손의 엄지를 아래쪽으로 하면 되죠. 엄지가 향하는 쪽이 N극이니까. 그러면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코일이나 혹은 그 고리 한 개여도 똑같습니다. 방법은
고리가 한 개거나 코일이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자기력으로 구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가 편해, 두 번째가 편해? 두 번째. 예, 그럼 그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유도 전류의 크기는 이거는 여러분 사실 안 배워도 느낌적으로 왠지 유도 전류가 세게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유도 전류가 세게 흐릅니다. 예. 근데 물어볼까요? 자석 한 개하고 자석 두 개 겹쳐서 한 거하고 어느 게 유도 전류가 더? 두 개죠. 그러니까 더 센 자석을 쓰면 유도 전류가 더 잘 흐릅니다. 그다음 똑같은 자석을 쓰는데 빨리 움직이는 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빨리 움직이는 게 유도 전류가 더 세겠죠. 예. 그게 공통적인 게 뭐냐? 이 자기장이 어떻게 될 때 유도 전류가 흘러요? 변화할 때죠.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빠르고 크게 일어날 때 더 강한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속의 변화가 좀 더 똑같이 자속이 10만큼 변하더라도 1초 만에 변하는 것보다 0.5초 만에 변하면은 더 빨리 변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유도 전류가 더 강하게 흐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석을 이용하거나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돼요. 강한 자석을 이용하면 자기장이 세서가 아닙니다. 강한 자석 주변이 자기장의 변화도 더 심해요. 자기장이 세서라기보다는 강한 자석 주변이 자기장의 변화도 더 심해져서 똑같이 움직이더라도 자기장의 변화가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실험이 이제 그런 걸 해주는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그 교과서 286쪽에 있는 해보기 실험이 간단하게 빠르게 분석을 넘어갈게요.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을 코일에 천천히 또는 빠르게 넣거나 빼면서 검유계 바늘을 움직여 관찰해 보면 천천히 할 때보다 빠르게 움직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크기 때문에 바늘이 더 확확 움직이겠지. 그리고 넣을 때랑 뺄 때랑 방향이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정지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지. 그럼 전류가 안 흐를 거고. 그다음에 자석을 두 개를 겹쳐서 하면은 자석이 더 세지는 거니까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르게 될 거고. 그다음 자석을 철사로 묶어서 빠르게 회전시키면 회전시켜도 얘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계속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생길 거고 빠르게 회전할수록 전류가 더 잘 생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다 얘기했는데요. 요 전자기 유도하고 관련이 있는 법칙인 전자기 유도 법칙 혹은 그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 삼아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패러데이 법칙. 여러분이 요거를 수식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을 할 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칙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는 할게요. 뭐 굳이 이해를 꼭 100%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일단 패러데이 법칙은 V는 마이너스 N에 델타 파이 델타 T 이렇게 되고요. 뭔가 그림 같죠?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상형 문제. 요거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요게 이제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말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전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V를 최종적으로 R로 나눠주면 요게 이제 유도 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오메 법칙이죠. 최종적으로 얘가 유도 전류예요. 근데 그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전력 전압을 구하는 법칙입니다. 근데 어차피 전압이 크면 유도 전류도 크죠. 그런 거고. 그 예를 보면요.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방해하는 방향의 뜻이고, 요 N은 도성고리가 한 개 있을 때보다 두 개 있으면서 연결돼 있으면 두 배로 생기잖아요. 넘버. 고리의 개수입니다. 고리가 한 개 있을 때보다 두 개면 합쳐지니까 더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패러데이 법칙의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 오늘 계속 설명한 부분은 요 항입니다. 요 항.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속의 변화. 여기 파이가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까? 원형도선의 자기력서 통과하는 거. 그래서 그 면적하고 자기장 곱한 거, BS 부산은행 기억나죠? 이거 시간에 따라서 빨리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커져서, 즉 전압이 커져서 유도 전류가 크게 흐르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방향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면은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죠.
증가하면 델타 파이가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야. 얘가 감소하면은 얘가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면은 플러스가 되지. 그러면 이제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죠. 같은 방향. 이게 증가하면은 반대 방향, 얘가 감소하면은 같은 방향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 참고로 몰라도 되는 거고, 여러분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유도 전류의 방향하고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원래 있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증가하는 경우 혹은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서 새롭게 생긴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증가가 되는 것을 상쇄시켜야 되고, 그 자기장이 감소하는 경우는 원래 있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같아서 줄어드는 걸 최대한 상쇄시켜 막아주는 이런 방향이 되고. 법칙 좀 보여주시면. 예, 이거 굳이 몰라도 되는데. 이게 요 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유튜브에 누군가를 검색하면요. 물리원을 들어가면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 패러데이 법칙을 정리하는 영상을 하나 보고요. 그다음에 요 연장선상에서 발전기의 원리를 패러데이 법칙 적용시켜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